청년 미래 포럼 논의라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제 이해가 되네요. New Opinion on the Net라고 돼 있네요. 먼저 제가 맡은 내용이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로 돼 있거든요. 정당 정치 얘기하면은 굉장히 담론 정치 또는 굉장히 추상적인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이 뭔지 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 이런 거를 논의하려면 우리의 사고의 틀을 조금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수업을 들을 때 과목을 선정할 때 반드시 5과목은 들어야 된다. 필수적으로. 첫 번째가 통계학입니다. 이 통계학을 들으면 왜 좋냐면 이 사고를 아주 굉장히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정치 철학에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마이클 샌들 교수가 얘기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게 정치 철학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봤겠지만은 우리 예를 들어서 고대 철학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또는 뭐 근대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뭐 기능주의자라든지 체제이론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다 정치 철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모여서 얘기하고 이런 거는 깊이가 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과목 중에 하나가 라이팅 과목이죠.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그건 러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학습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젊으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하루에 있었던 걸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보는 습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자기가 그래서 한 장 정도의 내가 내 칼럼을 한번 써보겠다. 근데 그게 칼럼 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5장 쓰는 것보다 한 장으로 추격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나한테 만약에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칼럼을 누가 요청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쓸까? 자꾸만 그런 싱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 내가 준비를 하고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학과 쪽에 많이 있죠. 소통의 기술인 거죠.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어떤 레토릭을 써야 되느냐, 어떤 나름대로 어휘를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들어보는 과목 중에 하나 추천하는 건 마케팅입니다. 개념이죠. 이 상품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이 상품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많은 상품 중에서 딱 그 상품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이라는 거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못 쓰고 있는데 애니콜이에요. 애니콜을 팔아야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한테 애니콜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우리 애니콜이 다른 거와 뭐가 다르다고 하는 아주 특성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여가지고 이거 무슨 뭐를 우리가 할까 하다가 요새 왜 핸드폰 잘 안 터지는 거야?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 우리나라 지형이 원래 그래. 지형을 딱 잡아낸 거죠. 그리고 그럼 우리 지형이 강하다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 애니콜이요 처음 나왔을 때 해외에서 모토로라가 자기국 상품한테 패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모토로라가 애니콜한테 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게 3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삼양라면을 농심이 이긴다는 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라면계의 원조는 빨간 삼양라면이에요. 8대2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죠? 농심이 거꾸로 팔죠. 또 하나.
옛날에는 크라운 맥주라는 게 있었거든요. 크라운 맥주가 오비 맥주를 이기는 거. 그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비 맥주, 옛날 두산, 오비라고, 오비 베어스가 있잖아요. 야구 좋아하는데. 지금 두산 베어스를 바뀌었지만, 오비 베어스가 나중에 안 되고 안 되니까 팔아버린 건데, 그 하이트가 실은 크라운 맥주입니다. 그 하이트가 처음 나올 때, 조선 맥주라는 로고를 안 썼어요. 동양 맥주는 오비고 조선 맥주는 크라운인데 맛있는데 이 크라운이 조선 맥주라면 사람들 다 안 먹을까봐 안 쓴 거예요. 손학규 후보가 분당에 나오면서 민주당이라는 로고를 안 썼죠. 그냥 기호 2번 손학규였었어요. 왜?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랬었는데 120m 천연 안반수라는 거가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이게 뭐냐? 특성이죠. 이걸 잡아내요. 이걸 잡아내요. 마케팅을 하려면 이 상품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 뭐냐라는 거를 잡아내요. 자, 한국정당. 한나라당 하면 메인 컨셉이 뭐죠? 선생님께서는 한나라당이라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죠? 보수. 좋게 얘기하는 거죠. 더 심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우파. 괜히 심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네. 더 강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수구. 또 강하게. 수구 똑같이 나오죠? 부패, 잣대기, 그런 식이 나오잖아요. 컨셉이 지금, 이미지가 잘못 바뀌는 거죠. 컨셉이 나와야지 이 제품이든 상품이든 정치이든 정당이든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원차없이 하는 거죠.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그 내용, 컨셉이 만들어져야지 컨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이 컨셉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국 정당들이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정당의 고유의 색깔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정당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컨셉이 만들어져야지 뭐가 생기냐. 국민들한테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정당 일체감이 생기는 거예요. 정당 일체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여기 와 있어요. 한나라당 정책연구소에 여의도연구소에 와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국민의 대표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당이라는 것은 이미지적인 대표에 불과한데 마치 국회와 같은 대표기관처럼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않아요. 임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는 구성원이 당원들이 모여서 당원들이 협의를 내고 당원들이 움직여야 되죠. 근데 우리는 국가가 보조를 막 해준단 말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한 돈을 가지고 막 투쟁도 하고 어떤 때는 국민에 반하는 농성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요한 정치 조직인데 정당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건 진짜 억울하다. 내가 이건 진짜 억울하기 때문에 뭔가 이걸 해결하고 싶다라고 할 때 정당의 역할이라는 거는 지금 국민들이 뭘 요구하느냐를 다양하게 모아서 그걸 어떻게 되죠? 국정에 반영을 한다든지 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죠. 그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익 표출 및 이익 집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interest articulation 또는 interest aggregation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우리 정당은 interest articulation, interest aggregation 역할은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시민단체한테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더 중요한 어젠다를 정당이 주도하지 못하고 시민단체가 가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당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정당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와 국민들을 연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링키지 펑션이 있는 거예요. 특히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떻게 돼요? 클로즈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링키지 역할을 하죠. 세 번째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리크루트먼트 펑션인 거예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정당의 목적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 그러고 나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후보를 내야 되죠. 그 후보를 낼 때 어떤 후보를 낼까요? 공천을 하게 되죠. 이 후보는 이 한나라당이
인정하는 후보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단 말이죠. 그래서 리크루트먼트 펑션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 정당이 평가받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리크루트먼트 펑션을 국민들로부터 지지 못 받고 있죠. 공천만 끝나면 어떻게 돼요? 뭐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뭐 형님 공천이 어떻고 벼락 공천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 하면은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죠. 정당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특정한 정당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당파적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귀속의식이죠. 우리 정당은 뭐뭐가 있다라고 하는 컨셉이, 그러면 자 특성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컨셉트가 나오는 거죠. 네? 우리 정당은 복지 문제를 이렇게 하겠고, 우리 정당은 예를 들어서 의료 문제를 이렇게 하겠고, 보육 문제는 어떻게 했고, 남북 문제는 그게 다 컨텐츠인 거죠. 그런데 이 컨텐츠를 전부 다 에워싸는 하나의 메타 컨셉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 자기가 이 정당이 어떤 걸 알겠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이념정당이 주를 이뤘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포용을 하고 싶어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계층을 다 아우른다 해서 catch all party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뿌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니까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데피니션을 내릴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것, 인컴플리트한 거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컴플리트한 피플들이 모여서 보다 완벽한 것을 향해서 가는 거다. For more perfect한 것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이발된다. 쫙 진화되는 거죠. 한 칼에 그래서 민주주의가 있다 없다의 개념을 발산한다. more or less다. 잘 아시는 문명의 충돌을 쓴 그 함준택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나라든 간에 두 번의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나라는 민주주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헌팅턴 교수의 시대로 간다면 굉장히 민주주의가 성숙돼 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민주주의가 약한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민주주의가 작동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직까지 정교하지 못하다. 그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톨러런스인 거예요. 관용인 거란 말이에요. 톨러런스는 베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실 정치 속에서 바꿀 수 있는 동력으로 여러분들이 작동이 돼야 된다. 우리 청년 미래 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통 청년들은 4P로 알파벳 P죠. 4P로 우리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P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패션입니다. 열정이죠.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 여기서 우리가 뜨겁게 논의하고 왜 미디어로 있는 우리 시대의 정치를 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세상을 왜 바라보려고 그러세요? 그런 열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한국 정치를 뭔가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될 수 있다는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두 번째 P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갖고 있는 포텐셜입니다. 잠재력이죠. 여러분들은 무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아파만 하면 안 됩니다. 아파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포텐셜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되지. 계속 아픔만 해보세요. 계속 자학만 해보세요. 그건 안 되죠. 그러한 포텐셜이 정말 나타날 수 있다. 세 번째가 패러다임 시프트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잘못된 것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소사이어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매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P는 뭐냐면 그게 바로 participation이에요. 바로 참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고 더 나아가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은 다 participation입니다.